고민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세상을 꿈꾸는 아이돈케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출생아 수는 23만 8천여 명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는 약 1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6.9% 증가하며 출생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아이돈케어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진입장벽에 대해 천천히 짚어봤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이 꼽은 출산과 육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돈케어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 지원금은 뭐 아기 분유값이라든지 아니면 기저귀값, 그다음에 뭐 내복 입히면 거의 사라지는 돈이라서 사실상 엄마와 아빠가 편안하게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는 그런 케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출산하고 영유아 시기에 집중된 그런 지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원을 받으니까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할 만큼 또 지원금이 많지는 않아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공공 보육의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위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직관적인 정책이 자식을 낳았을 때 돈을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장려 정책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같은 부분에서 너무 뭐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것도 없고 한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양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좀 뭔가 뜬구름? 진짜 필요한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 무엇보다 육아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지원 정책 대부분이 현금 또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 환경이나 엄마의 경력 단절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은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아이돈케어에서 집중한 사회적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예비 엄마 수연 씨의 일터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10주 차이고요. 회사에서 단축 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직업인데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숨이 차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속도 안 좋고 뭐 밥도 사실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살도 빠지고 이러니까 저도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라 단축 근로제가 없었으면 아마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후 4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회사 덕분에 수연 씨의 퇴근 시간은 동료보다 2시간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 2시간이 초기 임산부에게는 단비와도 같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이미 많은 직원이 임신 출산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는데요. 시간이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시네요. 네, 다들 4시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빨리 집에 가라고. 네, 진짜로. 뭐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엔 좀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연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맡은 업무를 다 해내고 가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냥 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보편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임신 출산 관련 제도, 직원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이 가족 친화 기업인데요.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 출장 시 출입국 우대 카드는 물론이고요. 중소기업 은행 신용평가에도 반영됩니다.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직원들을 위한 여행 비용까지 덕분에 서로의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며 함께 커가는 일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출산을 하거나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회사에서 보호해 준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생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인재분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저도 업무에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심히 더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 없죠? X. 없다. 대기업이나 어떤 일반 회사에 그런 제도에서나 볼 수 있는지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하고 얼마 만에 다시 나오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우리 딸은 그냥 무조건 일해야 먹고 살으니까 나가서 일해야 된다. 애 좀 봐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시대였죠 정말. 진정 경북의 소상공인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정답은 만두가게 운영 10년 차.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철두철미한 사장님도 단박에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저희는 이제 7개월 좀 넘었어요. 김도하. 사실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많이 자리가 잡혀 있는데 저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타 가면서 세무서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그쪽에 연락이 된 거예요. 6개월 지원에 한 달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인건비 지원이에요. 대부분 이제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대신에 제가 좀 더 일하는데 여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육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와 합계 출산율이 약 2배 이상 차이나는 네덜란드. 많은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높은 출산율 비결로 유연근무제를 꼽는데요. 주 4일제 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35세에서 39세 기혼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일을 계속하며 꿈을 이루는 것과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사이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일과 가정의 양립. 대구의 한 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1년 반 만에 첫 출근하는 날이고요. 오랜만에 친한 동료들 보니까 너무 설레고 좋아요. 항상 아기하고만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어른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개발진의 강나래입니다. 사실 저희 팀과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잠깐 우리 송나연 주님 나와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송나연 주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긴 기간 동안 배려 진짜 많이 해주시고 잘 기다려주셔서 애기 건강하게 잘 키우고 돌아왔고요. 얼른 적응해서 또 팀에 도움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가요? 다시 한 번.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빨리빨리 변하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1년 반 전에 했던 업무랑 또 바뀐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을까 봐 그동안 까먹고 있던 업무들 다시 복귀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16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육아휴직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직원이 이제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쓰면서 다른 직원들도 이제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복지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쓰시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쓰는 거라 가지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부장님 먼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해결되는 상태라서 제가 먼저 알아봐서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고민 다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제 인사 고과라든지 그런 거 반영되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여자 직원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본부장님 자리로 가서 이렇게 본부장님 이게 좀 약간 이제 본부장님 저 임신했어요 하니까 이제 고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고개 딱 들더니 그 사무실 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언니 씨 임신했다고 막 다 같이 박수 치는데 조금 부끄럽긴 했었어요. 저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때 진짜 말을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럼 야간 당직을 다 짜놨고 제가 일바따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결국엔 다 그래도 축하를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육아로 인해 가지고 단절되는 그 기간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회사와 함께 나도 같이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엄마로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너무 회사로 돌아가서 나를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쵸. 제가 이제 쭉 일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20살 때부터 알바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쉬었는데 딱 육아휴직 1년? 처음에는 우와 1년 쉰다고?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 육아만 하니까 그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다 예뻐 보이고 나는 잠옷 입고 분유토 근데 친구들은 예쁜 옷 막 이제 인스타에 막 올리는 거 보면서 만약에 아예 복직이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1년만 지나면 복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해줬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임신하면 아예 퇴사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기 생각이 아예 없었었고 안 낳아야지 하고 상견례 때 저희 아기 안 낳을게요 얘기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와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도 아직 그 얘기해요. 이 회사 아니었으면 아기 낳았을까? 하면서 얘기하고 오히려 그렇게 또 쉬고 오시는 분들이 또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회사가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애사심하고 충성심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서툴고 어렵고 한데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서 기업들이 보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갈게요. 이사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안녕 가야지. 안녕.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 한 명당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이돈케어에서 양육기부터 임신 과정, 산후조리, 워킹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 양육 중인 부모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경북에는 육아의 고민을 덜어주는 다양한 돌봄 제도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너른 들판이 펼쳐진 경북 의성군 단북면으로 찾아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저희는 맞벌이 부부나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아이들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곳입니다.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어서 와. 가자. 혜원아 정리하자. 약 20명의 아이가 있는 이곳은 단북면의 유일한 돌봄 교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 하고 놀아? 달도 차면 기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돼지의 진주목걸이. 굿피쉬. 나 그거 어디서 봤는데. 단북초등학교 폐교 후 마을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웠다는 이곳. 텅 빈 집 대신 같이 놀고 같이 먹는 제2의 집이라는데 얘들아 여기 오면 뭐가 제일 좋아? 여기 오면요 학원 숙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꿀이죠. 꼬마야 뒤로 돌아서 바닥을 짚어라 바닥 아이고야.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이 시골 지역에는 많지 않아요. 학원도 많지 않고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편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번기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많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 불 꺼지지 않는 그곳. 편의점? 밤낮 없이 도시를 지키는 소방서. 이곳에 손님이 찾아왔다. 네, 미안해서 전화하기까지 안 사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 경북 도내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 이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금 24시간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소방서에서도 아이를 돌봐준다. 와우! 제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오전까지는 근무를 하는데 그 오전 시간 또 봐줄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게 됐어요.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믿고 이제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는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급하게 돌봄 일이 생겨서 밤중에 뛰어오신 적 있어요? 저희는 10분 내로 바로 와요. 10분 내로? 예. 집 제일 가까운 사람 위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빨리 와야 돼. 엄마들이 고맙다고 간식도 사줘요. 이곳에 모이는 따뜻한 마음 대박. 오빠 요새 피곤해 좀 쉬고 있어. 누워 있어. 오늘 우리가 오를 저출산은 워킹맘의 최대 고민을 해결해주는 바로 그곳 아픈 아이 돌봄센터다.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 최초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아이가 급히 아플 때 일하느라 갈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해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동행해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다. 아, 나도 눕고 싶다. 간호사와 전문 돌봄 선생님들이 항시 상주 중 저희는 모이소 앱이라는 곳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용 방법은 이렇다. 경상북도 모이소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한 뒤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로 접속 후 신청만 하면 끝이다. 아이를 부탁하는 엄마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제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이 어머니들이 지정해 주시는데 여기 소아과 이렇게 떠 있고 그다음 저희가 출동해야 하는 장소. 아픈 아이를 데리러 직접 유치원으로 출동. 감기 기운이 있는 보혜의 손을 잡고 향한 곳은 보혜가 평소에 이용한다는 소아청소년과 돌봄 선생님을 따라 씩씩하게 진료를 받은 보혜. 걱정 많을 엄마를 위해 돌봄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진료 내용을 공유한다. 아이가 아파도 일은 끝내야 하는 엄마를 위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봄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아이를 보호한다. 열은 없네요. 일단 좀 쉬어야 되는 경우에는 침대 가서 좀 침상 안정을 하고 그 외에 조금 활동 가능한 경우에는 색칠 공부나 뭐 책을 본다든지 블록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결 나아진 아이 모습에 엄마 안심.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과거와 달라진 풍경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생애주기에 맞춰 결혼과 출산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들이 늘어나며 선택의 영역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생애주기가 변하며 초혼 연령 역시 과거에 비해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고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난임입니다. 여성과 배우자의 난임 시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돈케어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40살에 남편 소개받았었거든요. 그러고 41살에 결혼하게 됐고 그러다가 42살에 시험관 준비를 시작을 했고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다가 남편분을 만나다 보니 나랑 남편이랑 이제 닮은 아기를 갖고 싶은 게 보통 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된 거죠.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병원을 가보면은 임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처음에 분위기가 저처럼 그냥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간절해 보였어요. 시험관은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주사도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녁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오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목수 차든가 아니면은 막 붓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예. 요 노란색 요거는 큰옥살, 멍주사라고 요거 유산 방지 주사거든요. 요것도 맞아야 되는 주사고 요게 한 2주? 2주? 예, 2주에서 2주 반 정도 맞는 주사예요, 요게. 막 주사도 맞고 약도 맞고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임신이 아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엄청나게 울고 그냥 언제 되나 맨날 그 생각하면서 갔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간 운에 맡기는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약간 절망스러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잘 울고 그러진 않는데 그날은 좀 그 병원에서 좀 울고 그랬던 게 기억이 좀 나요. 근데 모든 그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착상조차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남편도 울고 싶은데 못 울고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요 신선 오일 배양 이식할 때 요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연두죠.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 300은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했으니까 저는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뭔가 비급여가 자꾸 나오니까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비용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남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네, 시험관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됐던 거였죠. 네. 저출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라에서 모든 예비 산모분들한테 다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출산 예정일은 11월 8일이고요. 이름이 찰떡인데요. 태명이요.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주고 나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중간에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면은 3년이고 5년이고 뭐 1년이고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아기를 가지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힘을 내세요. 착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하시면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센터는 연간 1000여 명 정도의 내담자가 방문해서 심리상담과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 번 시술을 받으셨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임 시술 과정 중에 있는 어려움이 나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자들이 누구나 다 겪고 있고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배우자나 가족들과 표현하면서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잡아야 될까요? 이제 두 개 또 빼. 맞아요. 두 분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 두 분 다 입고 빨간 맞추고. 와, 쉽다 그죠? 자, 뺐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가 잡아.
우연히 인스타그램 보다가 여기 센터에서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사실은 요즘에 난이 워낙 많잖아요. 많아서 뭐 감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분들은 성격상 위축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고충을 갖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 또 거기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서로 속에 있는 마음 얘기도 하면서 또 가슴도 그냥 좀 후련하게 위안도 받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센터 내에 이러한 상담들이나 정서 회복 프로그램들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해 주십시오. 아이돈케어에선 지난 5개월의 여정을 지나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사회가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육아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 공동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민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아이돈케어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같은 학교, 같은 마을의 친구들인데 스스로 직접 작사를 해서 글을 써서 만들어가지고 작곡가 선생님들이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노래를 별로 안 배웠었는데 이제 배우니까 좋아요. 청도의 공적 돌봄 기관들은 다 읍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면 단위에서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스스로 그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로리 마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옥수수 저번에 심었던 거 앞에 섭니다. 이렇게 해서 삥 돌려요. 짠. 이건 쌀이에요? 아 더워. 모자를 저렇게. 이야. 이 쌀이고요. 발라봐봐. 옥수수 따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니까 나도 서울 가서는 이런 경험 못할 것 같아요. 한 개씩 잡자. 줄 거예요. 이거다. 큰게 줄 거예요. 그래? 네, 큰게 줄 거예요. 뭐가 하더라? 안경 화이트다. 엄청 맛있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제가 키운 옥수수를 먹으니까 그것도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예쁜 키링도 만드니까 기분이 좋아요. 단지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복원들을 꿈꾸면서 돌봄과 육아가 힘들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그 일을 좀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